우리나라 근현대 유물을 수집하는 김영준 씨의 수장고. 여기 야구 장비들이 여기 있네요. 예, 좀 몇 가지가 있죠. 여기서 초창기 야구 장비들을 볼 수 있다. 주로 20, 30년대 장비들로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금 벌써 110년이 넘은 실제 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손바늘로 꼬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지면은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스피드가 나온다든지 배트로 쳤을 때 이게 멀리 날아간다든지 그러한 거는 안 됐었죠. 제작진은 이곳에서 귀중한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 황성 YMCA 야구단의 모습이 담긴 유리 필름이었다. 찍은 자체가 유리에다 사진을 찍은 거죠. 같은 건데 덧칠을 해가지고요, 필름에다가. 지금 베이스볼 클럽 서울 코리아 10. 그러니까 1910년 서울에 있는 베이스볼 클럽 했는데 그게 이제 YMCA 구단을 얘기하는 거죠. 1910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한성학교와의 시합 후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날 황성 YMCA 야구단은 현동순, 허성, 김수성, 김현호, 현홍운, 현동진 등이 출전했다. 특히 투수와 포수를 겸했던 허성은 황성 YMCA 야구단의 최고 스타였다. 당시 YMCA 야구 멤버들은 관립영어학교라든지 경신학교, 배재학당에 다녔던 학생들이 중심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개화 바람이 불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신문화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들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비록 상류계층이었지만은 야구를 통해서 그 새로운 문물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 야구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03년에 창설된 황성 YMCA. 서구 문명의 상징이자 스포츠의 요람이었던 곳이다. 야구와 농구, 정구 등 수많은 근대 스포츠가 이곳을 통해 보급됐다. 서구의 YMCA라든지 뭐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스포츠가 주로 이제 전래되면서 서구인들 또 기독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명의 이미지하고 스포츠의 이미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거나 오버랩이 되면서 그 근대 스포츠가 합리성과 뭐 팀 정신과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는 문명의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술렁이던 1904년 봄. 낯선 서양 스포츠였던 야구는 시대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야구 명예전당입니다. 우리 한국야구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 9명이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필립 질레트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 땅에 야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물론 선교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황성 YMCA 야구단이 창단되고 온 장안은 뜨거운 야구 열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YMCA 회원수는 급증했고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제2, 제3의 야구단이 잇따라 창단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도서관은 황성 YMCA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다. 해외에 파견된 미국 선교사들은 매년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질레트가 보낸 보고서들이 바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파견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질레트. 그의 보고서 속에는 당시의 모습이 담긴 여러 사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야구장을 찍은 사진도 있었다. Wow. So they were watching a baseball game. They were lined up. So you saw the whole community came and watched the game. 두루마기에 곰방대를 문 구경꾼들. 경기장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질레트는 매년 9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는데 당시 야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 수백 명씩 등록을 했고 1년 내내 야구 경기가 열리는데 심지어 12월까지 야구를 했다고 한다. 1912년 한 해에만 61회의 야구 경기가 열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황성 YMCA 야구단이 처음 사용한 야구 장비는 질레트가 미국에서 들여왔던 것들이었다. What we have here is an example of a glove. This glove is from 1905. It's typical of the technology of gloves of that period. No one wore gloves in baseball until about the late 1870s, and then the first gloves were fingerless mitts. By the time you got to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gloves started to take on somewhat of a form we would recognize. This really looks like a working man's glove. It's simply a glove to protect your hand and a spot for each of the fingers and the thumb. However, it's before you start to see any sort of webbing being attached between the thumb and forefinger and before the fingers started being connected together. This is what you call a mushroom-style bat because the knob on the end looks like a mushroom. This was first marketed and sold in 1905. You don't see this much anymore. This was very popular during the 1900 to 1910, up to 1920. 이런 야구용품들은 전량 수입품이어서 당시 상당한 고가품에 속했다. 쌀 한 가마니가 3원 하던 시절 야구공은 75전이었고 배트는 1원 50전에 달했다. 글러브 하나를 사려면 쌀 2가마니가 필요했다. 제가 그 67학번이니까 66년도, 65년도에도 우리는 저 야구공을 말이죠. 얼마나 귀했으면은 사실 그 꿈에 썼어요. 구두 수선하는 데 가서 바늘 구해가지고 초 매겨가지고 공을 갖다가 우리가 꼬매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공을 썼을 정도니까 그게 65년, 66년도에도 그랬으니까 뭐 그때야 뭐 훨씬 더 했겠죠. 네. 아직 걸음마 단계였던 황성 YMCA 야구단. 그들에게 큰 전환점이 생긴 해는 1909년이었다. 그해 여름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 모국을 방문해 야구 경기가 펼쳐졌다. 처음 보는 유니폼과 스파이크에 시선이 집중됐고 번트, 히트앤드런, 더블 플레이 등 난생 처음 보는 기술들이 펼쳐졌다. 우선 그 운동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기 앞서서 그 유학생들이 입었던 유니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문화적인 이제 충격을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당시만 하더라도 야구 규칙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야구 규칙이 좀 전수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들 유학생들이 그 전국을 이제 순회하면서